안녕하세요. 파운사 노무석입니다. 자, 오늘은 슬기로운 수험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이 수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케줄 관리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계획을 점검할지, 그리고 실제로 계획을 하다가 시행 잘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시리즈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제가 왜 전자칠판 앞에 섰냐면 구체적인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전자칠판 앞에 섰습니다. 자, 스케줄 관리만으로도 빨리 합격하자. 자, 그래서 합격의 가장 중요한 첫 시간에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슬기로운 수험생활 1편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도 사실은 수험 평균 합격할 때까지 2년에서 또는 뭐 2년 6개월 뭐 이 정도 걸릴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이 시험에 정확한 룰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입구는 비슷하지만 출구는 다르다. 그래서 결국 그냥 뭐 아침에 수업 듣고 또는 뭐 복습하고 그리고 시험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사실은 빨리 합격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경쟁하는 시험이니까. 그래서 시험을 보신 30명 중에 1명만 붙으니까, 10명 중에 1명만 붙으니까, 이런 얘기를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합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할 거냐, 이걸 시리즈물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 장기 계획 세우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장기 계획은 무슨 얘기냐면 수험을 오래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2년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통 수험가에서 장기 계획에서 단기 계획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수험의 장기 계획은 무조건 1년입니다. 무조건 1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2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1년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수험을 계획할 때 1년을 생각하시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2년 계획하고 시작하고 3년 계획 이런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 계획은 무조건 1년입니다. 그러면 그 1년 동안 시기별로 각각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장 큰, 그러니까 1년 단위의 수험 스케줄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별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나? 7월에서 10월. 근데 일단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실 때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래 공무원 시험은 수능이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1학년, 2학년, 3학년이 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수능을 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 시험에 진입하느냐에 따라서 시기는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장 일반적인 예라고, 보통 7월에 많이 시작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내가 만약에 9월에 시작했다, 11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시간을 압축하면 돼요. 그러니까 요 단계를 그냥 합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수험은 여러분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거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이제 최종 마무리를 하고, 준비가 다 끝나면 시험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수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면 시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그 수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시험 날짜가 먼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근데 보통은 국가직은 4월 첫 주에 많이 보는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7월에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7월 마지막 주, 7월 첫 주 또는 3월 마지막 주에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3, 4월 요 근처에 아마 올해 2021년에 그러니까 시험을 아마 보게 될 겁니다. 됐죠? 뭐 22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6월에는 보통 지방직, 그리고 이 지방직에 크게 보면 서울시도 포함이 되죠. 서울시. 그리고 교육행정직들, 교행직들도 사실은 여기에 크게 보면 지방직 시험에 다 포함이 되고, 시험지도 전부 동일합니다. 날짜 동일하고. 그러니까 4월, 6월이면 끝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건 실제로 나에게 남은 시간, 그러니까 내가 계획을 잡는 1년이라는 계획은 우리가 보통 1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시험을 보시고 다시 한번 준비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1년에 사실은
그 1년이 실제로 완전히 온전하게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 보통 이제 7월에 많이 시작하니까 실제로는 계산을 해보면 1년이 채 안 나와요. 4월 국가직으로 따지면 뭐 한 9개월밖에 안 나오고. 됐죠? 자, 그럼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건데 일단 처음에 한 4달 정도는 요거는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시간에 비례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한 4달, 그 다음에 보통 뭐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내가 공부해야 될 5과목에 대해서 심화 내용까지 딱 끝내는 걸로. 이렇게 일단 크게 계획을 잡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기출문제 풀이를 한 달에서 2달 정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수업하실 분들은 11월, 12월에 하면 딱 끝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인강으로 하실 분들은 뭐 사항에 따라서 여러분 시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얘를 한 번 더 적어놓은 건 뭐냐면 내가 특별히 취약 과목, 내가 특별히 약해서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 생길 수 있어요. 되셨죠? 그리고 또는 요 기간이 좀 짧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언제 시작했냐에 따라서 만약에 제가 9월에 시작했다, 10월에 시작했다, 그럼 요 시간이 짧아지잖아. 그럼 요게 이제 이렇게 약간 둘이 오버랩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2월이 이제 1월부터 문제풀이반, 이제 진검승부야. 그래서 1, 2월에 문제풀이반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출 때 봤던 것들, 그 다음에 심화 내용 때 봤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되죠? 여기서부터 이제 진검승부야. 그런데 문제는 이게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이걸 하는 게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출이랑 기출문제풀이랑 요 문제풀이가 같이 오버랩 되든가 아니면 기출문제풀이를 강의를 들으시고 문제풀이반은 뭐 예를 들어 문제집에서 혼자 한다든가 예를 들어 또는 기출문제를 혼자 빨리 풀면서 문제풀이반 강의를 들으면서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풀이반을 한꺼번에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게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 2단계가 이렇게 압축돼서 들어오면 돼요. 되죠? 그리고 마지막 3월에는 실전 동영반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정리 짧게 파이널 정리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해포국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에 끝내는 한국사 총정리반이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사부터 그 다음에 전두환 그 다음에 뭐 김대중 뭐 이게 끝까지 현대사 끝까지 해서 12시간에 진짜 미친 듯이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수업들도 뭐 파이널 강의들이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죠? 자, 그리고 나면 4월에 국가직 시험, 6월에 지방직 시험. 근데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실 건 스케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결국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냐 이 시간으로부터 이걸 거꾸로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서 자 단계별로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시험은 스케줄을 반대로 잡는 거야.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스케줄을 자 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계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하실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계획은 연습입니다. 잘 안 되거든요. 계속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중간에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 연습이고 지속성은 시스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이후에 또 어떻게 스케줄 관리를 할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관리만 잘 되면 저희 빠르게 학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카페 주소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또는 스케줄 관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그러면 카페에 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실제 수업에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수업에 필요한 것들을 계속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자, 4번째 시간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자, 이루어지는 스케줄 관리는 자,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